안녕하세요. 룽지 보호자 되는데요. 제가 올렸던 강아지 발작이랑 강아지, 알았어. 뇌수조증 때문에 문의하는 댓글이 많아서, 영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낫겠다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카톡이나 뭐 댓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병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아이 상황에 대해서 룽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짧게나마 영상으로 공유해드리면 조금 더 번거롭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많이 오는 내용을 중점으로 한번 준비해 봤었는데요.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영상을 준비하던가 답변을 달아드리던가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그냥 제 주관적인 상황이라서 수술한 견주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도 있지만 저는 일단 이 영상은 우리 룽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룽지가 처음으로 이제 발작이 있었던 게 2017년 11월 14일에 거의 끝물쯤에 약간 걷는 게 이상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개를 쳐드는 증상도 있었고 좀 비틀거리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정말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해서 병원도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있다가 거의 한 6일, 5일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에 2017년 11월 19일에 새벽에 5시 56분에 강직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발작으로 생각했었는데 원장님이랑 상담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강직 증상이더라고요. 애 몸이 이렇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움직이지 않길래 숨도 안 쉬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막 인공호흡 해준다고 하고 막 물 억지로 먹여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4시 병원으로 갔었는데 그때는 아기가 조금 강직은 풀렸지만 좀 많이 떠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입원시켜두고 MRI 촬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보행 이상이 있었던 걸 영상으로 찍어둔 게 있어서 그걸 원장님께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 촬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강아지 뇌수두증 그 다음에 척수 공동증이 있다고 판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꾸준히 약을 먹였거든요. 따로 이제 수술 방법은 없다고 들었었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래서 2018년 2월까지 계속 약을 먹였었는데 2월 14일에 약을 보통 이제 병원 가시면 아시겠지만 일정량 먹이다가 아기가 조금 증상이 없으면 이걸 조금씩 줄여 나가요. 그래서 룽지도 이렇게 줄여 나가는 중에 다시 발작이 또 있었던 거예요. 고개 드는 증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일단은 한번 이 상태로 유지해보자 해서 그대로 유지했었는데 2월 25일에 거의 2주 만에 강직이 했었어요. 몸이 비틀리고 룽지가 그때는 오줌까지 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급하게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룽지는 2년 정도 살 수 있을 거고 평생 스테로이드제랑 이뇨제를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애기들 약 먹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제가 약간 이중성이 있어서 아이들 경련이나 발작을 잡아주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급여할 경우에는 그게 독약이 돼서 내장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로이드제를 먹이다 보면 다식 그 다음에 다음 단요 증상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요. 이뇨제랑 같이 먹이니까 애기는 애기대로 살찌고 관절은 약해지고 내장도 상하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었고 거의 이제 뭐 2017년 11월 19일에 이제 첫 강직이 있었으니까 7월까지 2018년 7월까지 거의 반년 조금 넘게 약을 계속 먹였었어요. 그때도 이제 거의 2주에 10만원? 15만원 정도 계속 이제 돈이 들어갔었고 왜냐하면 약을 먹이면서 피검사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2년밖에 안 남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그런 거예요. 룽지가 발작이 있었던 때가 2살이었었거든요. 아직 다른 개들은 10몇 년 사는데 4개는 이제 2년 살았는데 2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아마
아이들, 아픈 분들은 그 힐링 카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아지들, 아픈 아이들 이렇게 견주분들끼리 소통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는 계속 룽지 근황을 얘기했었고 상황을 말했었는데 어떤 한 견주분을 통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는데 견주분을 통해서 수술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찾았던 수술은 션트 수술이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람한테 주로 하는 건데 강아지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해서 포기를 했었고 이번에 그때 들었던 수술이 후두공 이용성 수술이었어요. 애기들 이제 룽지 같은 경우에는 뇌수두증이 발생했던 이유가 여기 뼈가 이렇게 두개골이 다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쪽 뒤쪽이 두개골이 다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손해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손해가 이제 이렇게 짓누르면서 내려갈래? 손해를 이제 짓누르면서 이렇게 뇌척수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뇌에 이제 고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가 고이다 보니까 이제 뇌는 이제 물이 차고 그게 이제 다른 곳을 압박하니까 이제 애가 점점 발작도 일어나고 강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신경 증상 때문에 목 뒤쪽에 흐르는 척수액도 이제 원활히 못 흐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 증상 반응이 나타난 거였었는데 그 후두골 뒤쪽에 이제 플레이트를 덧대서 뇌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수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성되어 있지 않던 두개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들었을 때는 이론적으로 정말 괜찮다 생각했었고 사실 저는 선택의 폭이 없었어요. 비용은 둘째치고 일단은 이거를 해줘야 뇌가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어차피 2년 동안 약을 먹이는 비용이나 뭐 그거 수술하는 비용이나 비슷하겠다 싶어서 일단은 조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고민을 했었던 게 수술 케이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룽지 뒤로도 많은 견주분들이 수술하셨고 그분들이랑 같이 연락도 하고 있지만 룽지 때는 그 앞에 포메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연락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전분들 중에 수술한 분들은 제가 거의 몰랐었고 그분도 이제 룽지 일주일 전에 수술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아파하는 거 보고 과연 잘하는 걸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래나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어쨌든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제일 아끼는 아이기도 했고 이렇게 발작할 때마다 항상 무서우니까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그냥 될 수는 없겠다 싶어서 수술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2018년 7월 14일에 저는 울산이고 수술은 서울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도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룽지는 7월 13일에 금요일에 올라가서 이안의학동물 거기에서 이제 MRI를 다시 재촬영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병원으로 넘어가서 상담 과정을 거치고 입원을 시켜두고 저는 금요일에 내려오고 이제 룽지는 토요일에 2018년 7월 14일 토요일에 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통은 3일 뒤에 퇴원하는데 룽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7월 21일 한 주 뒤에 제가 이제 실밥 제거하고 룽지를 데리러 다시 SRT를 타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대략적인 상황이고 가장 많이들 물으시는 게 어떤 병원인지를 물으세요. 제가 이거를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권에도 수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수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좀 우후죽순 생기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저는 이왕이면 확실한 곳에서 하고 싶었고 수술 사례가 있는 곳을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룽지가 거기서 수술을 하기도 했었고 룽지 이후로도 수술한 아이들이 조금 많거든요. 케이스가. 그래가지고 위례 신도시에 있는 아이유 병원이라고 룽지는 거기서 수술을 하고 케어를 받았어요. 그 이번에 이번 초에 연초에 거의 뭐 10개월 전이지만 수술한 지 6개월이 돼서 이제 중간 검진차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룽지 플레이트가 잘 박혀있고 이제 두개골화 돼 있다는 말을 들어서 지금은 조금 안심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물으시는 게 수술 비용인데 이거는 제가 막 직접적으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그냥 그 치킨 세트 있잖아요. 치킨 세트 일단은 룽지는 뇌수두증하고 척수낭종 제거 수술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뇌수두증만 수술하시는 경우에는 그 치킨 세트를 거의 한 280세트 정도 드시는 거로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척수 낭종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치킨 세트 한 150세트 정도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40씩 이렇게 나갔던 거 생각하면 결국은 뭐 2년 먹여서 아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나 수술을 하고 자기 수명대로 십몇 년 저랑 같이 사는 거 비교하면 솔직히 비교가 안 돼서 같이 살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병원이랑 비용은 이렇게 했고요. 그 중요한 게 수술 자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룽지도 뇌에 물이 차 있는 상태로 지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뇌에 지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좋아지지는 않아요. 단지 더 이상 뇌에 물이 차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물이 많이 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80% 이렇게까지 차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룽지가 한 30%인가 25%인가 그렇게 이제 찼던 걸로 알고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여전히 그래서 물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게 케어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약도 다 끊었고 스테로이드제나 이뇨제나 이런 것도 일체 안 먹고 있어요. 단지 수술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룽지는 약 안 먹은 지 수술하는 그 즉시 약을 끊었고요.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룽지 근황은 제가 따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주인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가끔씩 이렇게 어차피 영상은 계속 업로드 되니까 거기에서 우리 룽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룽지는 수술하고 나서 발작이나 경련이 없었어요. 경련하는 것처럼 살짝 좀 휘청한 건 있었는데 그거는 원장님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 중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한 번 이후에는 따로 뭐 제가 너무 놀라서 위급해서 병원 가야 될 상황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수술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보호자님 강아지가 뇌수두증이니까 수술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뇌수술이잖아요. 되게 위험한 수술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박성수 원장님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지만 또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보호자님께서 아이를 위해서 선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룽지 인사. 안녕. 룽아. 룽아.